눈부셔. 어머, 재승님 어떻게 선글라스는 왜 끼고 오신 거예요? 혹시 지난 영상 시스님 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쵸. 저희 워싱턴 DC에 대한 영상인데요. 워싱턴 DC와 다르게 저희가 갔다 온 곳 혹시 어디인가요? 바로 샌디에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네, 이 두 곳은요 햇빛이 너무나도 강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시의 컨셉에 맞게끔 오늘 야자수 티도 입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선글라스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으로다가. 그쵸. 네. 네, 시스님. 네. 시스님은 혹시 준비한 게 없으신가요? 짜잔! 딱 샌디에이고 하면 생각나는 게 야자수 나무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야자수가 있는 시스님과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저 차재승과 함께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샌디에이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서부에 이미 가보았기 때문에 서부에서 좀 짧게 힐링을 하면서 어학연수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인턴은 동부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2차적으로는 제가 관광, 여행 아니면 이제 뭐 행사 기획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가 있는 샌디에이고로 자연스럽게 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시스님이랑은 조금 비슷한 이유이긴 했는데요. 시스님도 알다시피 저희 스폰서에서 각 지역마다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제가 선택했던 스폰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그리고 샌디에고 이 세 가지 도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출국했을 때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시즌이었었는데 너무 추운 시카고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싼 도시를 저는 원했었고 두 번째로는 뭔가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는 내가 다른 관광이나 혹은 인턴십을 혹시 그런 쪽에서 오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샌디에고는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제가 정말 즐겨보던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저희 디바 제시카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조금 친숙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택을 하셨어요. 샌디에고에서의 첫 느낌은 어땠나요? 저는 딱 도착하자마자 따뜻하다. 네, 예. 왜냐면 제가 12월 달에 갔었거든요. 옆을 봤는데 바다가 이국적인 바다이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매일매일 바다를 보러 가도 질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시스님이랑 정말 비슷한데 샌디에고 공항은 이제 항구랑 가까이에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그 선셋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낭만적이기도 하고 정말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고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턴십을 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고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은 도심이랑 그래도 조금 더 붙어 있고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건물도 엄청 높고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샌디에고가 이렇게 이국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펀한 경험을 줄 것 같아도 아무래도 처음으로 가는 도시이다 보니까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죠?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1년 6개월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울 수 있는데 가시면 모두가 다 잘 적응해서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 사는 데라고 맞아요. 다들 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웨스티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조금 설렘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는 어떤가요? 겨울 12월에서 2월 이때까지는 일교차가 약간 있는 편이어서 이른 아침이나 밤에는 살짝 추워서 긴팔을 입어야 하지만 또 낮에는 더워서 긴팔을 입을 수는 없는 날씨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로 예를 들자면 낮에는 조금 춥긴 하지만 햇빛이 떠 있다면
덜덜덜 떨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겨울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12월에서 2월까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여름에는 정말 따뜻하고 햇빛이 있으면 덥긴 하지만 그늘로 가면 바로 시원해지는. 맞습니다. 저는 이 날씨가 바로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워싱턴 DC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곳은 사계절이 있고 뭐 폭우도 몰아치고 막 이렇게 비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저는 따뜻한 날씨를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너무 추운 게 싫고 막 이렇다면은 캘리포니아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국이. 근데 너무 후덥지근하고 이렇게 턱턱 막히는 더위라고 해야 되나? 습해요. 너무 그쵸? 습해요. 예. 근데 캘리포니아는 습한 더위라기보다는 조금 타는 것 같은 더위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타는 것까지는 못 느꼈지만 이제 바람이 불면 시원한. 그쵸, 예. 햇살이 정말 따가워서 이제 선글라스나 이런 선크림을 항상 발라야 되긴 하지만 그늘만 들어가면은 한국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시원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고요. 이제 샌디에고도 샌프란시스코도 좀 온화한 그런 우리나라의 봄, 여름 사이의 기온? 샌프란시스코는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한계가 좀 이렇게 뿌연 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바다랑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안개가 좀 많이 끼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샌디에고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샌디에고보다는 조금 더 추운 날씨. 네. 이제 겨울에는 저는 약간 추워서 이제 전기 담요 같은 거를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온화한 날씨이긴 하지만 분명히 겨울도 존재하고 약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대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단, 워싱턴 DC나 우리 한국 같이 이렇게 패딩까지 입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 비용은 얼마였나요?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조금 드리기가 어려운 게 웨스트 프로그램은 거의 8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예, 이제 그때보다 물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다녔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는 샌디에고에서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홈스테이는 이제 아침이랑 저녁이 나오고 과일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개인 방도 엄청 컸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컸냐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원룸보다도 더 큰 방이었죠. 예. 약간 추상적이긴 그쵸, 하지만.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침대, 책상이 있고 거기서 춤을 춰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크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곳에서 제가 700불을 주고 살았었어요. 700. 평균적으로 저희 샌디에고에 살았던 친구들의 가격이 700불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만약에 도심 한가운데서 자기 개인 방을 가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한 1000불 정도는 줬었던 것 같거든요. 다운타운 말씀. 그쵸. 시스님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코로나 전이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는 도심에서는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싼 게 보여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저는 바로 소벌 약간 그 주변너리라고 하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주변 근교를 보게 되었는데 좀 치안도 좋고 좀 부자 동네였는데 전 되게 운 좋게, 왜냐면 제 동기들 중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운 좋게 600불에 홈스테이로 들어갔는데 네. 방은 그렇게까지 넓진 않았어요. 그냥 네네. 침대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 옷장 조그만한 거 하나 있으면 저는 꽃게걸음으로 이렇게 다녀야 할 정도였고 네네.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건 제공되지 않았고 냉장고 그냥 내 거 사다가 넣을 수는 있지만 뭐 주인 걸 먹는다거나 그러지는 네네. 않았거든요. 조금 문제점이 여기가 현지의 홈스테이였다 보니까 중앙난방을 트는데 이게 밤이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대리석이었고 그 난방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쵸. 저희처럼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진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론 경량 패딩이긴 하지만 네네. 그걸 입고도 좀 추워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감기에 바로 네네.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좀 괜찮은 집으로
이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갔는데 2명이서 한 침대를 오. 같이 썼어요. 정말 좁은 방 3개에 이제 2명 해서 6명이서 살았고 그때 한 800불 조금 더 냈으니까 게다가 여기가 뭐 다운타운까지도 아니고 좀 멀리에서 살았으니까 물가가 꽤나 상승하긴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도시별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샌디에고에 있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갔었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제 샌디에고와 비슷하게 700불에서 750불 정도의 방을 쓰기는 했었어요. 오, 네. 샌프란시스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음식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를 비교하자면은 집세는 한 20%에서 30%까지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전에 비해서 또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도시를 선택하거나 예산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승님 어떠셨나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8년 전에 방문을 했었고 이제 시스님은 2년 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는 저희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스님과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사실 웨스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